네, 안녕하세요, 준영님.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스타트업에서 하드웨어 UX 디자이너라는 직무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조금 생소하긴 해요. 그래서 하드웨어 UX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제 전공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학부 시절에 이제 기계공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품 설계 쪽에 좀 관심을 가졌으나, 기계공학에서 했던 제품 설계는 어떤 것을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하느냐보다는 무엇을, 어떤 구조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위해 이거를 왜 만들어야 되는가를 탐구를 하다가 제 UX에 관심을 가졌고, 그럼 이 분야에서 내가 커리어를 시작하려면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품 디자인과 HCI를 할 수 있는 디자인공학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진학을 해서 디바이스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유저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했고 나왔는데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금 한국의 채용 시장이 정의하는 UX 디자이너는 사실 앱, 웹, 네, GUI 디자이너에 가까워서 사실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고생을 하다가 지금 현재 회사에 제가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역제안하는 식으로 컨택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제 하드웨어 UX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을 달고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기계공학과나 공학 계열 나오신 분들은 기계 설계 쪽에 많이 근무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하드웨어 UX 디자인이라는 건 아직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사용자 관점에서 하드웨어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은 하드웨어 UX 디자이너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일까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저도 주니어고 탐구하는 입장이라 제가 말하는 이야기들이 정답은 아닌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UX 리서치가 주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UX 리서치라 함은 뭐 디바이스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유형이나 행동, 뭐 상태를 파악해서 어떤 사용자의 가설을 도출하고 이 가설을 도출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서치 방법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프로토타이핑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가설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제품 디자인에 필요한 사용자 가이드라인을 이제 정의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UX 리서처 이후에 작업을 만약에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제품 디자인이나 설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앞서 리서치를 통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직접 제품을 디자인이나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음, 이거는 기업 내 역할에 따라 결과물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 그러니까 신미성을 고려한 제품 디자이너가 이미 계셔서 저는 그럼 그 전 앞단계 디바이스 기획이랑 이제 폼팩터나 POI를 고려한 디바이스의 컨셉안 정도까지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조정 중이고요. 만약에 기업 내에 그런 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신미성도 고려한 최종 제품 디자인도 요구받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네,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아까 말씀 주신 GUI 같은 경우에는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그리고 피그마 같은 툴을 이용하긴 하는데 하드웨어 UX 디자인은 어떤 툴을 사용할까요? 음, 앞서 말씀해주신 일러스트나 피그마 같은 툴이 사실 UI 디자인 툴이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그 제품 디자인 툴이 필요하니까 3D 모델링 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의 퓨전 360을 주로 활용을 해서 그거를 제품 디자인이나 설계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그 앞에 리서치 과정에서 필요한 툴들은 사실 뚜렷하게 툴로 정의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뭐, 프로토타이핑에 필요한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그 리서치로 도출한 정량이나 정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론, 그리고 분석하는 툴에 대한 익숙함들이 요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드웨어 UX 디자이너로서 UX 관점에서 최고로 뽑을 수 있는 하드웨어 디자인 예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지의 CD 플레이어고요. 무지의 CD 플레이는 이렇게 기존의 CD 플레이어와는 다르게 이제 집에 이렇게 부착돼서 딸깍하는 조명을 켜는 인터랙션을 통해서 CD를 음악을 틀고 끄고 하는데 제가 왜 이걸 뽑았냐면 이제 사용자와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디바이스의 인터랙션이나 폼팩터를 결정한 게 이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발뮤다 가습기입니다. 발뮤다 가습기가 항아리처럼 좀 생기고 그 안에 물을 그냥 붓는 형태로 이제 물을 충전할 수 있는데 가습기라는 제품 자체가 물을 지속적으로 충전해야 되는데 이러한 개념을 좀 잘 해석을 해서
디바이스 인터랙션이나 폼팩터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발뮤다 가족끼리 또 뽑았고, 마지막으로는 블랙베리 클래식을 골랐어요. 블랙베리 클래식은 사실 성공한 제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직접 써본 입장에서 디바이스 그 자체의 경험은 상당히 훌륭했거든요. 물리키가 있고, 트랙패드가 있고, 앞에 통화나 종료와 같은 단축키가 있고, 그 위에 터치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이 제스처까지 해가지고 되게 잘 조화로웠던 제품이에요. 제품의 전반적인 인터랙션이나 폼팩터가. 하지만 기술 스펙과 그 OS가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서 좀 시장에서는 실패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하드웨어 디자인 예시를 봤는데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생각하는 하드웨어 UX 디자인도 있을까요? 제가 석사 과정에서 했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석사 프로젝트가 유일하게 이제 제가 처음부터 디자인한 제품을 사용자한테 써보게 하고 그 경험을 연구했던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럼 간단히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를 드릴게요. 이 제품의 대상은 사용자는 스마트폰이 미숙한 조부모님이셨어요. 이 조부모님들이 가족분들과 연락을 하고 싶은데 스마트폰이 미숙하면 요새 사용하는 메신저에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기획을 했고 저는 제가 적용했던 것은 그냥 이미 조부모님들이 일상 속에서 편하게 쓰는 종이와 펜을 활용하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휴지각 정도의 크기였고 왼쪽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조그맣게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는 터치식이 아니라 그냥 정보를 표현하는 용도의 디스플레이였고 그 위에는 종이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조부모님이 어떤 메시지를 적어서 이제 그 통에 넣으면 그 통에서 그 종이를 받아들이면 종이가 내려가서 그 메시지를 제 손자녀의 스마트폰에 메신저 어플로 보내주고 그 스캔이 끝난 종이는 다시 나와서 이 사용자한테 메시지 전송이 끝났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럼 그 종이를 빼서 뭐 따로 보관하고 이런 식의 인터랙션을 구성을 했고 그 손자녀 측면에서 스마트폰의 메신저에 보낸 답장은 저희가 디스플레이에 띄워줘서 내가 보낸 메시지, 그 내가 받은 메시지를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게 했고 버튼 같은 경우는 위아래 버튼만 넣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브라우징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가 보냈고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 이렇게 좀 최대한 단순화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구조나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하지만 조부모에게 드러나는 인터랙션이나 제품 구성은 되게 단순하게 해서 실제로 그거를 3주 동안 쓰게 했는데 실제로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 잘 적응해서 사용해 주셨고 실험을 종료한 이후에도 더 쓰고 싶다. 뭐 이거 언제 파냐? 사고 싶다만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나름 뿌듯했고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공적인 하드웨어 UX 디자인 말고 가장 아쉬웠던 하드웨어 UX 디자인도 있을까요? 학부 졸업할 때 했던 프로젝트가 가장 아쉬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기획과를 전공했다고 했는데 디자인 엔지니어링 융합 전공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졸업 프로젝트를 이런 디자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제품의 형태를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당시에 UX를 접하고 가장 미숙했던 시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라 전반적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나 리서치를 리딩하는 능력이 부족했고 실제로 그거를 결과물로 잘 표현하는 능력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결과물에 상당히 아쉬움이 남죠. 네. 어떤 UX 디자이너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1인 가구의 세탁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인데요. 20, 30대 1인 가구들이 되게 좁은 집의 원룸에서 이제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탁이라는 과업이 되게 사용자한테 부담을 주고 있었고 그 좁은 집안에 건조하는 과정에서 되게 불쾌한 경험이 많이 생성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런 세탁기를 새로 만들어서 제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전 가능한 정도의 제품을 정의를 했고 그러면 현재 이 1인 가구 원룸에 사는 20, 30대들이 세탁기를 또 바꿀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으니 그럼 세탁기 문만 어떻게 좀 우리가 관여를 해보자 해서 세탁기 문이 지금은 아무런 기능 없이 유리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 제품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제습기의 기능이 들어간 세탁기 문을 설계했었어요. 그래서 세탁이 끝나면 그걸 감지해서 세탁기 내부와 외부를 자연스럽게 제습을 해주고 그 제습기는 탈부착이 가능해서 실내 건조를 할 때는 제습기를 문에서 이제 탈착해서 제습기로 쓰고 그 탈착하면은 세탁기의 문이 또 뚫려 있으니 세탁기의 환기도 도와주고 이런 식의 컨셉을 네, 디자인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사용자 중심의 리서치가 부족했다.
그랬기 때문에 상품성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파악을 했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네. 사용자 니즈가 없었던 제품인가요? 니즈는 있었으나 저희가 그 니즈를 잘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탁기 문을 바꿔야 되는데 그냥 그 세탁기 문을 바꿔야 된다는 심리적 일단 장벽이 좀 컸고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기술적인 부분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습기의 이제 스펙을 문의 형태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기술적 한계도 많았었죠. 네. 탈부착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거 자체를 쓰려면은 문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장벽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 당연히 단가도 올라갈 거고 거기 단가에 대한 부담은 오로지 소비자 몫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하드웨어 UX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 UX 디자이너로서 스타트업에 근무 중이신데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하드웨어 UX 디자이너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직 경력이 1년 미만이라 이제 덜 파악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느끼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다 보니 경영진과의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제 업무의 범위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고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 제 업무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때때로는 이런 유연성 때문에 오히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내부의 리소스도 부족하다 보니 넓은 범위의 일을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물경력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뭔가 끊임없이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본인의 역량이나 관심을 지속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스타트업에 근무하시게 된 게 스타트업에 이러한 채용 기회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받으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에서 나를 뽑으면은 나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역제안을 하셔가지고 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스타트업에서는 어떠한 이점을 보고 뽑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역제안 메일을 보냈을 때, 바로 면접이 잡혀서 이제 면접관 분들과 얘기를 했을 때, 당시에 이런 디바이스 관점에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어떤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그런 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던 찰나였고, 제가 그 찰나에 컨택을 해서 이 사람은 뭐지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그럼 스타트업이나 많은 기업들에서는 사실 이러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한 일을 직무나 어떤 채용 기회로 규격화시켜가지고 채용 공고를 안 냈을 뿐인데 실무에서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네요. 그쵸? 네, 이런 하드웨어 제품이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당연히 사용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품 기획을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전에는 제품 디자이너가 원래 해왔던 일들이에요. 하지만 요새 UX라는 직군이 계속 생기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앱이나 웹 UI UX 디자이너도 이전에 기존의 웹 디자이너, 앱 디자이너들이 하던 일들이 UX가 녹아든 형태인데 제품 디자이너도 이제 이런 UX가 녹아들어져서 하드웨어 UX 디자이너로서 제품의 기획단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필요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에서 하드웨어 UX 디자인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일단 이 UX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탐구하고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자체도 하드웨어 UX 디자인이라는 관심사를 계속 쫓아왔지만 실제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의심이 많았거든요. 내가 정말 디바이스 UX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스스로 이 UX나 HCR을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정의를 했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UX를 하고 싶어 하니 디바이스를 만들 때 필요한 어떤 설계 측면이나 이런 리서치 측면, 그리고 디자인 엔지니어링적인 역량, 그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 그런 부분들을 훈련해 왔고, 그런 부분들을 훈련해 오면서 지금의 기회를 얻었으니, 취준생 분들도 만약에
이런 하드웨어 UX에 만약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기존의 GUI UX 디자이너와는 좀 다른 길을 걸어야 하니 스스로 중심을 갖고 스스로 그걸 꿋꿋이 걸어가야 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차별화된 하드웨어 UX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취준생이 갖춰야 될 역량과 스펙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이런 하드웨어 UX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훈련했던 것들이 어떤 제품을 설계하는 능력, 내가 디자인한 제품을 사용자에게 주고 그 경험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 공학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유저 스터디를 하는 연구실을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실에 가서 제가 그 석사 과정 1, 2년 동안 1년 차 때는 그 안에 있는 연구실원들이 제품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이 디자인한 제품을 어떻게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제공한 경험을 어떻게 연구를 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도출하며 어떻게 인사이트를 내는지를 보고 배우는 기간을 가졌고 2년 차에는 제가 직접 그거를 실행해 보면서 나만의 아이디어로 직접 기획해서 디자인해서 조사해서 그 경험을 연구하는 경험을 쌓아서 그 경험이 가장 크리티컬했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을 잘 정리를 해서 취업 시장에 나갔을 때 제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디바이스를 직접 만들어 봤고 사용자 조사를 해봤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하드웨어와 UX를 고려해서 이런 경험을 했구나. 라고 판단이 쓰고,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이 회사에 왔을 때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제 경험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취업 시장에서 가장 좀 각광받았던 준영님의 스펙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손 메시지 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이 질문이 나왔던 건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좀 나왔을까요? 음, 일단 프로젝트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설명을 일단 먼저 요구를 하셨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러면은 사용자 조사를 직접 했다고 했는데, 어떤 흥미로운 인사이트가 있었냐, 어떤 돌발 상황이 있었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돌발 상황과 어떤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었을까요? 돌발 상황부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조부모님 분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배달을 했는데 제가 만든 제품이 프로토타입이다 보니까 제품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필드 스터디라서 이제 전국 각지의 사용자들한테 그 제품을 배송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제가 직접 가서 고치는 게 어려워서 원격으로 컨트롤하거나 제가 시간을 갑자기 내서 방문해서 고쳐야 하는 돌발 사항들이 많이 나왔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좀 많은 검증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오류를 줄이려고 했으나, 어찌됐건 남아있는 오류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원격 장치 툴을 미리 설정해 놓고, 오류를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로그 데이터를 계속 받아오고, 그런 준비 작업들을 많이 했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UX 디자이너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생소한 직무인데 앞으로 계획하시는 커리어 패스가 있을까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제가 어떤 디렉터의 입장에서 어떤 디바이스와 이 연관된 소프트웨어를 매개로 사용자에게 경험을 선물하는 것이 목표예요. 사실 하드웨어 UX 디자이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GUI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시스템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 사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프로세스를 갖춘 회사에 가거나 혹은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이런 프로세스를 제가 훈련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창업을 하거나 이런 식의 커리어 패스를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현재는 이제 지금의 회사에서 하드웨어 UX라는 분야를 계속해서 탐구해 나고 제 스스로 그 직무의 일들을 어떤 프로세스를 해야 하는가를 계속 탐구하고 이게 실제로 그 영향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에 충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